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김대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면역항암제의 다양한 기전과 그 작용 방법의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면역항암제들은 이러한 우리의 원리를 어떻게 이용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면역 세포에 있어서, 특히 암세포 면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T림프구, T세포와 NK세포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NK세포가 훨씬 더 매력적이긴 한데, 아직까지 NK세포를 활용을 해서 이게 암 치료에 정말로 도움이 되겠다, 이게 시판돼서 나온 약제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NK세포를 가지고 암세포를 치료하겠다는 분들이 하시는 거는 어떤 연구 단계에 계시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결국은 우리가 시판돼서 암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들 중에서는 대부분 이 T세포, T림프구와 관련된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T림프구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T림프구 중에서 어떠한 특정한 암세포만 골라서, 즉 그 암세포만 반응할 수 있는 림프구만 증폭을 시켜서 숫자를 많이 늘린 것을 단클론성 그렇게 얘기를 하고, T림프구 전체의 숫자를 더 많이 늘리는 것을 이제 다클론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암세포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암세포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의해서 암세포를 충분히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면은 이제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만약에 우리 몸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이러한 암세포를 제거하는 기능이 떨어져 버리거나, 또는 이런 암세포가 이런 면역 체계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어서 초반에 이러한 면역 체계의 이런 견제를 피할 수만 있으면, 결국 암세포는 처음에 굉장히 작지만 나중에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처음에 모래알만하던 것이 나중에는 바위돌까지 커지게 되고, 그럼 바위돌까지 커지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 몸의 면역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면역 체계가 충분하게 이 암세포를 제거하기에는 너무나도 암세포가 커져버린 상황이 되겠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암세포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면역항암제가 성공을 거두기 어려웠던 이유기도 한데, 이제 저희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암세포의 치료에도 면역항암제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러한 T림프구 자체를 굉장히 숫자를 많이 늘려서 결국 처음에 우리가 모래알을 깨트리는데 망치 정도만 충분했지만 암세포가 바위돌 정도로 커져버리게 되면은 이 망치를 우리가 포크레인이나 아니면 굴삭기 정도의 큰 정도로 힘을 키우는 것이 결국 치료가 되겠다. 그래서 결국 T림프구를 양을 늘리고 그걸 효율을 좋게 하는 것이 암 치료의 이 면역 항암 치료의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시판되는 약제 중에서는 이제 다클론성이라고 해서 결국 모든 T림프구, 즉 암세포뿐만 아니라 T림프구 전체의 기능을 전부 다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사라는 회사가 개발한 아이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약은 환자에게서 직접 림프구를 뽑아서 그 뽑은 림프구를 환자의 몸 바깥에서, 즉 실험실, 즉 어떤 깨끗한 청정구역이 마련되어 있는 그러한 장비가 있는 곳에서 세포를 많이 늘려서 그것을 8번 정도에 걸쳐서 주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 여러 종류의 림프구를 늘려서 암치료 효과를 보겠다, 이런 건데,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간암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간암에는 실제로 허가가 돼서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췌장암에 대해서도 임상 연구가 끝나서 현재로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간암이나 췌장암 정도의 그거는 사실 굉장히 안 듣는 그런 종양인데, 그 안 듣는 종양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들었다면은 이제 다른 종류의 암에 대해서도 이것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G4의 아이약이라는 것 자체는 환자에서 유래된 약, 세포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을 몸 밖으로 빼서 이것을 증폭시켜서 환자에게 다시 주입하는 형태의 다클론성 T세포 치료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우리가 골수 이식을 한 다음에 만약에 혈액암이 재발했을 경우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한 이후에 공여자 림프구 주입술을 하는 것도 일종의 이런 면역 치료에 해당하는데, 즉 환자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 환자 바깥에 외부에서 들어온 조혈모세포가 있는 상태에서 그 조혈모세포의 힘을 키우고자 이제 공여자, 즉 골수세포를 기증을 했던 기증자로부터 림프구를 뽑아서 별다른 처리 없이 주입을 하는 건데, 이게 주입을 해서 이 환자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림프구, 특히 그 림프구 중에서 조력 T세포가 작용을 해서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다시 파괴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치료가 이제 공여자 림프구 주입술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제3자로부터 림프구를 뽑아서, 즉 환자도 기증자도 아닌 건강한 자원자들로부터 림프구를 뽑아서 이것을 증폭을 시켜서 치료제로 사용하겠다. 이건 사실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치료법입니다. 사실 기증자 거를 뽑아서 그거를 증폭을 할 수 있으면은 약품으로는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고, 뭐 림프구를 무한대로 주입할 수 있는, 그래서 림프구 양을 우리가 얼마든지 주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환자의 것이라면은 사실 이것은 좀 림프구가 약한 상태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하지만 건강한 기증자의 것을 뽑아서 주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면역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 있으나, 이것이 환자의 몸에 들어갔을 때 과연 안전할지, 즉 거부 반응이 없을지, 그리고 이것이 진짜로 치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단클론성 T 림프구를 주입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결국은 카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카티는 즉 환자의 몸에서 T세포를 뽑아서 이 T세포를 일단은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이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나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전자 재조합을 처리를 해서 이 T세포를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T림프가 한 뭐 10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늘어나는 속도를 훨씬 더 빨리 늘어날 수 있게 가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몸 바깥에서도 어느 정도는 증폭을 시켜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증폭시켜서 가공하는 기간이 3주에서 4주 정도 걸리고, 그것이 환자의 몸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암세포랑 만났을 때 그 암세포와 결합을 하면서 이 T세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체내 중폭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N사의 T사전 랭루셀, 보통 K라고 하는 킴 땡땡이라는 약이 있죠. 그 약이 이제 대표적인 약이 되겠고요. 뭐 이제 현재까지는 뭐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게 정말로 앞으로 상용화가 될지 여러 가지 허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개념과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체외 증폭이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체외 증폭을 하지 않고 아예 이 몸 안에 있는 T 림프구가 증폭을 하기에 굉장히 쉽도록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만들어낸 물질 자체를 아예 집어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집어넣어주면 이 집어넣어준 물질이 T 림프구와 암세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서 이 T세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체내 증폭을 하는 역할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약자가 A사의 블리나투모벨 땡땡땡땡땡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면역항암제이긴 한데 세포를 직접적으로 가공하는 것은 아니고 몸 안에서 면역세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끔 외부에서 이러한 특정한 물질을 넣어주는 건데, 넓은 범위로 보면은 어떤 특성한 암세포와 반응을 할 수 있는 단클론 T림프구만 늘어나게 한다는 점에서는 면역 치료가 될 수 있겠고, 하지만 세포를 주입하는 게 아닌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만든 물질을 치료약으로 넣는다는 점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치료들과 조금 다른 분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향의 개발도 있고 이러한 방향의 개발도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축의 방향은 앞으로 암세포와 반응을 할 수 있게 하는
이 T 림프구를 늘어나게 함으로써 암세포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완전히 또 다른 개념의 약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가 오늘 제가 설명하려는 중요한 약제 중에 하나인데, 암세포는 사실 초반에 아주 작은 크기로 있을 때부터 이러한 T세포와 같은 우리 몸에 생기는 암세포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면역체계의 도전을 계속 받습니다. 근데 암세포가 이러한 T세포의 도전을 피해 다닐 수 있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PD-1이라는 것과 PD-L1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암세포는 이 PD-1이라는 물질과 PD-L1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 T 림프구 T세포 표면에 이 TD1과 PDL1에 대한 수용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용체가 암세포에서 분비하는 PD1이라는 물질, PDL1이라는 물질과 결합을 하면서 이 T세포가 가지는 강력한 면역 기능이 억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초반에 이런 면역세포들, 특히 T세포의 면역에 의한 제거작용을 피해 다닐 수가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PD-1, PD-L1이라는 물질이 되는데, 최근에 개발된 여러 가지 약제들 중에서는 이 PD-1과 PD-L1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물질을 개발을 한 게 있어요. 즉, T 림프 표면에 있는 이 PD-1과 PD-L1이라는 물질과 결합하는 수용체를 아예 차단을 시켜버려서 막아서 얘가 더 이상 작용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들이 바로 PD-L1, PD-L1 수용체 억제제라는 그런 약제이고요. 이것도 일종의 항체이기 때문에 보통 항체 끝에 붙는 MAB,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라는 개념을 따서 되게 MAB이라는 이름이 뒤에 가서 붙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약들이 니볼루맙 뭐 이런 약이 있고, 펜브로리즈맙 이런 약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면역 항암제 해가지고 치시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약제가 바로 이 두 가지 약일 거예요. 이 두 가지 약은 결국 이러한 암이 T세포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을 담당하는 PD-1이라는 물질과 PD-L1이라는 물질이 암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진 물질들이 T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암세포가 직접 T림프구를 억제하는 이런 기능 자체를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T세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제는 뭐 여러 가지 암 지역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개는 이제 뭐 중피세포전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치료 약제가 없었다고 생각했었던 아주 그런 드문 약제, 드문 병들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면서 중피세포종이라든지 또는 뭐 흑색종이라든지 과연 이게 치료약이 있을까 싶었던 그런 종양에 대해서 효과적인 치료제로 이제 확인이 되면서 이 다음 단계의 다른 암에 대해서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일부 암에서는 1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것이 권장될 만큼 많이 이제 개발이 돼 있고 발전을 했고, 만약에 1차 치료제는 아니더라도 기존의 항암제들을 사용을 한 이후에 더 이상 그런 항암제에 잘 듣지 않는 상태까지 됐을 때는 이런 약을 써볼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우리가 발전을 한 것이 이 두 가지 암세포, T세포의 암이 T세포를 회피하는 기전을 무력화하는 그런 약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면역항암제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T림프구를 결국 늘려주는 게 중요하겠는데, T림프를 늘려주는 방법 자체가 다클론성이냐 단클론성이냐 해서 어떠한 암세포만 특별히 반응하는 그런 T세포만 늘리는 것을 단클론성, 모든 T세포를 다 늘려서 주입하는 것이 다클론성이고요. 이렇게 해서 양을 늘림으로써 바이돌까지 커져버린 암세포를 포크레인까지 우리가 그 힘을 늘려서 깨트리겠다는 게 목표이고, 그 중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약들과 우리가 현재 조혈모습 이식에 사용하는 공연적 입부 수입술도 거기에 해당하겠다.
단클로스원으로 현재 개발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약제들을 보면은 이제 카티 치료가 대표적인데, 이것은 일단은 환자 몸에서 T세포를 뽑아서 그것을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암세포를 만나면 좀 더 폭발적으로 증식을 할 수 있게끔 가공을 한 다음에 이것을 체외에서 한번 몸 바깥에서 이걸 한 번 더 증폭을 시켜서 숫자를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환자 몸에 집어넣어주면은 이 들어간 세포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다시 숫자가 늘어나는, 그래서 치료 효과를 보는 약제가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없이 환자에게 어떤 세포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환자의 몸 안에서 이러한 T세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게끔 하게 해주는 그런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맞는 물질을 주입을 해서 치료하는 그러한 개념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약제 중에서는 이와 같이 암이 T세포의 면역 기전을 회피하는, 즉 피해 다닐 수 있는 것을 무력화하는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제들 중에서는 이와 같이 PD-1이라든지 PD-L1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약제들이 많이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도 혈액질환과 고형암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